자, 우선 y는 fx라는 함수가 있고 이게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예요. 근데 최고차의 개수를 설명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얘는요, 너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원함수를 뭐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결정한 거잖아. 맞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y는 ex와 모두 원점에서 접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적 요소를 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다시 봐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잘 봐. 이 녀석의 원래 함수도 이렇게 이제 뭐 접해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해도 여기 이렇게 접한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평행이동해도 접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기하적 요소를 가지고 이제 그냥 노가다 계산을 해야겠네. 왜 봐봐. 이 녀석이 어디서? 0에서 모두 접한대요. 다시 원점에서 y는 ex와 모두 뭐 한다고요? 접한대요. 야 그럼 생각해봐. 이 녀석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도 2고 이 녀석의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도 2인 거 아니야? 내가 맞죠? 그지? 그리고 그 녀석은 다 어디서 만난다? 원점에서 다 y는 ex와 뭐 하는 거예요? 접하면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냐면 봐. f의 0도 0이고 이게 나을 것 같아. 이 함수마저도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f 얼마? 2도 0이다. 요게 인수 끌어내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왜? 그래봤잖아. f 찾을 거거든. 그러니까 f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가능하죠. 자 그렇다면 주어진 녀석 봐요. 이 녀석의 미분이 우리가 f'(x인데 자 요게 좀 문제기는 해요. 우리 수투에서 얘의 미분을 지금처럼 쓰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지금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으니까 그냥 쓰자고. 다시 합성꼴이지만 합성이 무의미한 어떤 미분이라고 보는 게 좀 타당할 것 같아. 지금은 그러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 f' 0도 2란 얘기고요. f' 너 0에서 그러니까 2지. 이것도 2도 2라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것만 모아도 수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fx를 최고차의 개수가 뭔지 모르니까 뭐 k, 그다음 x, x 마이너스 뭐 하나 또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두 개를 써먹었으니까 얘를 미분해가지고 대입하면 식 두 개, 문자 두 개니까 연립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어려운 뭐 함정 요소가 있거나 뭐 빠른 풀이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뭔가 깔끔하게 풀리지 않으니까 여기서 계산 실수할 수 있어서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 정도. 그죠? 이 정도의 풀이도 크게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는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8번 들어봤는데 위기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게 야금야금 시간 좀 잡아먹는 문제. 그리고 어쨌든 내 생각에 7번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어떤 위기감이 좀 일찍 오는 그런 문제 배치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설명하죠. 네. 하고 이제 9번이 문제죠. 9번이 이 앞쪽에 킬러야. 내가 보기엔 9번 별표 쳐. 베스트 문제를 고르세요. 9번 오늘은 베스트 문제 뭐 15, 14 이쪽보다도 나는 9번인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는 삼각함수 삼각 방정식 맞죠? 그게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항 배치 위치를 보더라도 이제 9번부터 위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 이게 도미노처럼 좀 무너질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선 수능 문제가 됐던 내신 문제가 됐던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실 내신 문제가 더 이렇게 어떤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문제는 아무리 같은 학교에서 똑같이 이제 출제를 매년 하더라도 그 틀이 매번 정해지진 않거든요. 출제자가 좀 바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뭐냐고 그런 틀은 없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언제 어려운 문제가 튀어나올지 오히려 몰라요. 그때 이제 멘탈 관리 잘하는 거. 갑자기 5번이 문제가 어려워. 뭐 어떻게 다음 문제가 어려울지 쉬울지 모르니까 냉정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너무 빨리 위기가 오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진다. 실수가 많아져요. 근데 수능 문제는 내신 문제보다 어쨌든 배치가 훨씬 더 이렇게 좀 균질하잖아요. 몇 번 문제에 어느 정도 난이도, 뭐 어떤 배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알고 있는 편이거든. 근데 오늘처럼 7번이나 9번에서 위기가 이렇게 먼저 오면 사실 이게 멘탈적으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내용적인 부분도 좀 중요하고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지워봐요. 이 문제는 누가 봐도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예요. 네, 지워볼게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된 얘기다. 자, 그럼 다시 삼각함수의 그래프다. 뽀로로 삼각함수의 뭐야? 니리리? 야, 철자 맞지? 오래간만에 영어를 쓰니까 이마저도 어색하네.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그럼 그래프 문제는 근본적으로 또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기하적 요소, 당연하죠.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에 대수적 요소를 가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식이니까 이 녀석이 교점을 구하겠다. 무조건 방정식 풀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기하적 요소와 대수적 요소는 혼합돼 있다. 맞죠? 그러면 이제 뭘 먼저 쓸 거냐에 대한 고민인데, 기하적 요소가 됐든 대수적 요소가 됐든 어쨌든 이 안에서 중요한 건 얘가 주기라는 걸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대수적인 성질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기하적으로 설명할게. 그래프 얘기니까 주기성, 그다음 또 뭐가 중요하다고 했지? 대칭성,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기하적 요소로 보면 대칭은 점대칭과 선대칭이 어떤 식으로 반복되는지를 봐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탄젠트가 됐던. 하지만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은 성질이 대체적으로 공유되는 반면 탄젠트는 좀 따로 놀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사실은 쌍둥이 같은 애, 새 쌍둥이. 근데 사인 코사인은 일란성이고 탄젠트 혼자 일란성이니까 잘 분류하셔야죠. 근데 키워드는 거의 유사해. 맞지? 그러면 기하적으로 갈까? 대수적으로 갈까? 이 대수적이라는 얘기는 대수적으로 뭐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그대로 연합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보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리고 언제 수식을 쓸 거지, 그럼 배치를 좀 잘해줘야 되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를 보면 이게 9번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는 안 줬어. 다행히. 그렇잖아. 왜? 야, sin 파이 x는 그냥 준 거 아니야. 땡큐. 자, 우선 봐요. k는 무슨 수? 양수래. 이런 거 고마운 거죠. k를 그냥 줘버린 게 아니니까. 여기서 닫힌 구간. 무슨 구간? 아! 닫힌 구간. 그죠? 닫힌 구간입니다. 그 닫힘이 아니라. 선생님이 어제는 부산에서 수업을 했는데, 여기 부산에서 서울로 갔다가 여기 다시 왔는데 이게 너무 이동 시간이 많아. 네, 안 되겠어. 그래서 부산에서 바로 여기 지금 오는 하루 이제 거기서 있고, 부산에서 수업이 5시 반에 끝나. 그 선생님 수업 끝나면 학원에 오래 있지 않거든. 내 학원이 아니니까. 오늘 딱 수업 끝나면 그냥 안녕하고 저 나와버려. 내 학원이 아니지. 아무튼 수업 딱 내 할 일 하고 이제 나오니까, 그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숙소를 얻어놓고 6시 정도 이제 숙소에 딱 도착을 해. 이제 뭘 하냐면, 부산에 뭐가 있습니까? 바다가 있죠. 그냥 부산이 제일 좋은 건 그냥 바다. 바다가 어디 가나 있어. 참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이거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해운대 딱 가서 해운대에서 미포, 청사포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 왕복하면 한 7km 조금 넘어요. 여기를 달려. 어제는 8km, 8.2km를 달렸는데, 이게 사실은 선생님이 지금 일정이 좀 무리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되게 부담되거든. 근데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이미 아니야. 이미 힘이 다 빠져가지고 8km를 달릴 수 없는데, 그래도 이게 뭔가 이렇게 달릴 때 느껴지는 희열들이 좀 있거든. 그래서 달립니다. 근데 어제는 좀 힘들었는지 다리 근육이 경련이거든. 그러니까 벌써 한 2km 정도 2km 뛰기도 전에 벌써 여기 막 터질 것 같은 거야. 그만 뛰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그만, 너무 아쉬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갈 때까지 가보자. 설마 다리가 부러지겠어? 그쵸? 근육이 터지겠니? 터질 수도 있지. 근데 그 아프다라는 생각들이 들 때마다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진짜 터질 것 같아. 근데 멈추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악착같이 갔다 왔어. 갔다 딱 왔는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 또 이게 지나니까 통증이 조금 이렇게 잊혀지더라고. 다리 아픈 것보다 숨 가쁜 게 더 있는 거야. 이제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잊혀져서 이렇게 8km를 딱 뛰어갔다 왔고, 평속 12. 요거 나중에 이거 쉽지 않아요. 8.2km 평속 12km 딱 갔다 왔는데, 와, 이거 왜 또 희열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뭔가 오늘 또 이겨냈다. 이게 사실 8.2km면 이게 달리기를 계속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긴 거리는 안 돼. 나 같은 일반인한테 진짜 긴 거리거든요. 걸어가 8.2km 걸어 2시간 걸려. 장난 아니야. 진짜 먼 거리. 거기를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내 스스로 또 가지게 되는 이 기분이 바로 요 말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뿌듯함. 이 뿌듯함이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자존감. 왜 그런지 알아?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라는 이게 되게 좀 중요해지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일단 끝났잖아. 내가 스스로 약속한 거. 누가 나한테 뛰라고 그러지도 않았고 누가 나한테 뭐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내가 결정한 걸 내가 이뤘다라는 믿음은 되게 중요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이 자존감의 어떤 뭐라고 확장 또는 발전 이런 게 나한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쉬지 않고 매주 이렇게 좀 가게 돼요. 뭐 주중에는 등산도 계속 가고 청계산은 4를 드디어 47번째 완전 끝냈고 이런 거 이게 계속 뭔가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거예요, 자존감. 근데 어제는 나 조금 겁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아프니까 내가 여기서 다칠 수도 있겠다. 그리고 혹시 여기서 무리하다가 다음에 못 뛰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봐. 두려움은 항상 사람을 위축시켜요. 실제로 이 통증이 얼마나 대단한 통증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잖아. 그냥 내가 아파. 정말 터질 것 같아. 근데 터져 안 터져? 알 수 없지. 터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거든. 근데 그 통증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 사람을 되게 위축시키더라고. 근데 뛰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던 거야. 견디면 되는 건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걸 멈췄다거나 이랬으면 되게 후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멈출 때는 이유가 있겠죠. 이게 두려우니까 내가 멈췄겠지. 자, 우리는 항상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축되고 뭐가 돼요? 전진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멈춰야 될 이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수두룩 빡빡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멈추게 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그 압박이나 심리적인 압박은 항상 생겨.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 아직 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가지? 이게 사실 두려움이 가득한 거거든. 두려움 혹은 지루함 이게 섞여져가지고 공부는 되게 힘들어. 두려움과 뭐? 지루함. 근데 이제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나 이거 두려움인 거야. 내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성적이 오를까? 올해 재수생이 많다는데 수학 문제 어렵게 나온다는데 뭐 등등등등 외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오는 압박들을 하나하나 가슴속에 담아놓게 되면 뭐밖에 안 생겨? 두려움밖에 안 생겨.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이 무거우니까 멈추게 되거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또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거는 내가 그만해도 될 충분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의 실체가 좀 불확실한 경우에는 애초에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는 방법이 좀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어제 느꼈던 거야. 되게 겁났어. 뛰면 겁나.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짧은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되게 겁났는데 어느 순간 그게 좀 잊혀지더라고. 왜냐하면 그냥 가보자.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더 가다가 가다가 도저히 뭐 갈 수 없거나 내가 자빠지면 그만 가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잊혀져 있더라고. 잊혀져 있는 거예요. 그 통증이. 그러네. 지금 당장 내가 느끼는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닐 수 있고. 그럼 자꾸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지 말고요. 툭툭 떨궈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거기 몰입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 문제가 어려울 것 같아.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에 한 걸음 한 걸음에 집중한다면 사실 시간이 더 잘 이렇게 농축되고 응축되는 것 같아요. 자,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 고3인 친구들은 50여일밖에 안 남았어. 이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에요. 짧다고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길다고 느껴지면 또 지루하다는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거든요. 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실체가 없다면 자르십시오. 당장 내가 할 거에 집중하면 돼요. 당장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될 거 수두룩 쌓여있잖아. 그럼 그걸 그냥 하시면 돼요. 그걸 매일 그냥 하시면 돼. 이게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을까? 이 생각은 오히려 나를 더 괴롭히는 것 같아. 그냥 당일날 해야 될 거를 그날 잘 수행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딘가 와 있을 거야. 그게 등급이나 실력을 좀 올려주는 것 같아. 그래서 무상무념인 상태로 공부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50일이면 충분히 몰입할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몰입하게 되면 몰입도 나는 훈련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경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너희들이 20살 때 또는 21살 때 또 다른 경쟁이 있을 때 이 경험이 되게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 같아. 그때도 맞아. 내가 고3 때 또는 뭐 어떤 공부를 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좀 두려움 없이 며칠간 몰입을 할 수 있겠지. 요거 되게 중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50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파이팅 하시고
실체가 없는 두려운 걸 싸워서 이기시기 바란다. 어쨌든 다친 구간, 다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말이 어제 생각이 갑자기 나가지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자, 여기 다시 가볼게요. y는 다친 구간. 자, 이게 0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고 얘들아. 그냥 0부터 2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반갑죠. 왜냐하면 그대로 그냥 죽이요. 왜? 파이 x라고 설명했어. 자, 이 파이를 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그냥 한 주기만 줬기 때문에 문제는 깔끔하고 쉬워. 사실은 지금. 자, 두 번째, 여기도 뭔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확대 혹은 축소. 게다가 양수니까 정직하게 그대로 코사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주기가 변함이 없어. 땡큐죠. 땡큐입니다. 땡큐. 이랬을 때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의 기울기가 5분의 8. 마이너스 5분의 8. 그럼 뭐 할 거야? 그릴 거예요. 그럼 이제 기본 함수. 사인은 그냥 바로 그려지니까 후 그려내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자, 코사인은 자 지금 보면 K가 양수라고 그랬지 더 커질지 작아질지 모르겠지만 보기에 보면 1보다 크거든 절대값이. 그러니까 크게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코사인을 대략적으로 그려야죠. 왜냐하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코사인은 어떻게 시작해? 여기서부터 여기 거쳐서 여기. 그러니까 기본으로 그림을 그냥 그려내라고 이렇게. 그럼 만나는 교점을 내가 지정하면 돼요. 그러네. 기울기 음수 나오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의 기울기가 무엇이다? 얼마? 5분의 8의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그럼 우리가 항상 하던 게 있죠. 기울기는 직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이 삼각형에 집중하죠. 그러면 비율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5대 8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좀 무식하게 문제를 푼다면 5t, 뭐 8t 이렇게 놓고 좌표를 비교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좀 해줘야 되죠. 너의 x좌표가 있겠고 너를 알파라고 하고 너의 x좌표가 있을 거니까 교점은 무조건 이 범위 내에서 두 개가 있거든 지금. 당연한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그냥 K를 찾으라고 했어요. 여기 약간 멍해지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 자, 우선 선생님 손을 잘 봐. 사인과 자 보세요. 기하적 요소와 대수적 요소는 언제나 보완적이야. 얘의 교점은 방정식의 실근이거든. 그리고 그 실근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 눈으로 보여. 맞죠? 자, 그럼 사인의 파이 x와 K 코사인 파이 x가 같아지는 그런 x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지금. 그럼 이때 sin 파이 x와 코사인 파이 x가 보이는 순간 새로운 함수로 빨리 전환하는 게 맞아요. 뭔데? 가장 기본적인 함수. 여기에 라디안 값이 통일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면 탄젠트로 보는 게 편하죠. 왜냐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사실상 x좌표와 y좌표라는 두 변수의 역할을 해버려. 왜냐하면 사인은 y좌표고 코사인은 x좌표.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변수라고 지금. 근데 이 두 개의 변수를 하나의 식에서 보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변수를 보듯이 하나의 함수를 만드는 게 낫죠. 이렇게 나눠버려. 뭔 얘기냐? 이건 무조건 탄젠트를 불러오는 거야. 탄젠트 파이 x가 k가 되는 그런 x가 몇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두 개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다시 가보면 너는 탄젠트에 대한 방정식으로 다시 전환됐고 이걸 다시 기하적으로 바꿔야죠. 이걸 다시 기하적으로 바꿔야죠. 뭔데? y는 탄젠트 파이 x 그대의 주기는 얼마예요? 저의 주기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두 주기만큼 생각하면 되니까 그려 다시 기하적 요소로 들어가겠다고. 네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이렇게 돌아온 거잖아 지금. 서로 보완하고. 그러면 지금처럼 그려내. 하나, 둘, 셋, 넷. 탄젠트 필요 없는 거. 왜 그럴까? y는 k는 요쯤 양수에 그려지겠죠. 만나는 교점은 무조건 두 개고 얘가 바로 그쵸. 아니지. 얘가 죽이지 1 그죠? 됐습니다. 이거 뭔데? 알파 플러스 맞죠? 왜? 얘랑 만나는 네가 알파고 너랑 만나는 네가 베타라는 얘기야.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두 개가 있는 게 맞고 실제로 너와 너의 차이를 얘가 알고 뭐지? 죽이지.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를 알파라고 그러면 너를 뭐 알파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차이가 1 난다고. 됐다? 그럼 여기 차이가 얼마 난다는 얘기야? 몇 차이가? 5분의 8이래요. 이게 1이야 1. 그럼 여기가 5분의 8이라는 길이가 돼버리는 거죠. 1대 5분의 8. 뭐 하면 돼요? 너의 함수값과 너의 함수값이 5분의 8 차이가 나요. 그럼 누구 입장에 설명하면 되냐면 사인 입장에 설명하면 되죠. 얘를 아예 모르는데. 그죠? 그럼 바로 갑시다. 사인에 내가 파이에
알파를 집어넣은 것과 사인에 내가 파이에 알파 플러스를 집어넣은 게 있어. 그러면 얘랑 얘랑의 차이가 얼마? 5분의 8이 차이나 내가 더 높거든 위에 있거든. 됐죠? 이 얘기죠. 그래서 문제는 아주 좋다. 내가 왜 별표 치라고 그랬는지 알겠죠? 되게 명확해요. 어떻게 보면 명확한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야. 기하적 요소와 대수적 요소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내가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야.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수식으로 바꾸고 수식을 다시 그림으로 전환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죠. 아무튼 이쪽으로 다시 갑시다. 근데 이건 또 이제 대수적 방식이죠. 뭘 써줘야 될까? 사인에 봐봐. 파이 알파 플러스 파이라고 얘들아 따라해보자. 파마. 이게 뭐죠? 파이는 마이너스. 선생님 머리 파마 머리. 이번 주에 파마 했거든. 파마 머리 파마. 됐어? 끝냅시다. 파이는 마이너스. 됐죠? 그럼 여기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사인 파이 알파랑 똑같죠? 이항하면 2배 사인 파이 알파가 5분의 8인가? 사인에 보세요. 파이 알파가 5분의 4죠. 그럼 그 알파는 지금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냐면 요 범위에요. 이거 0과 어디죠? 2분의 1 사이. 0과 2분의 1 사이의 값이라고요. 사인. 그러니까 얘각이지 얘각. 이 각이. 그럼 여기서부터 삼각비로 풀어. 삼각비로 풀어. 그럼 그때 K는 여기서 그냥 풀면 K가 그거죠. 그때 탄젠트 값. 다시 말하면 탄젠트 파이 알파가 K지 내가 찾으려는 게. 그럼 너 가지고 이거는 그냥 삼각비로 풀어. 몇 대 몇 대 몇? 사인 4, 이거 5. 3대 4대 5니까 3분의 5예요. 맞나? 여기가 지금 파이 알파라는 각을 대신한다고. 그럼 답은 3. 그래서 사인이 5 잘못 썼네. 미친 거 아니야? 그리고 5, 9, 4, 9, 3, 5 이렇게 되니까 얼마? 3분의 3. 3분의 4. 이렇게 정리했어. 됐어? 별표 빠바방빵빵빵빵빵. 이게 난 오늘의 베스트다. 뭐 이렇게 비비 꽈놓고 어렵게 나온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 그런 문제가 좋을 수는 있는데 명확하게 물어본 이 상태에서도 오답이 막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충분히 잘 만든 문제가 많고 정형화된 문제가 많고 새로울 건 없는데 새로울 건 없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거야. 마치 무슨 김치찌개 같은 그런 문제라서 새로울 건 없는데 무조건 맛있는 문제 음식이잖아. 별표.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9번 문제까지 가도록 하고요. 10번 보죠. 자 이제 다시 수투 이야기로 좀 이제 들렸다가 와야 되는데 지금 상가함수 잠깐만 상가함수를 연계할 만한 게 이쪽에는 지금 없어서 그냥 순서대로 풉시다. 네, 순서대로 풀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0번 가죠. 여기 지워도 되나? 네, 지웁시다. 설명 좋았어. 아주. 잘 만든 문제. 설명하기 좋고. 지울게요. 자, 10번. 역시 거의 매번 출제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속도, 거리, 미분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t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게 돼서 t로 미분한, 다시 할게요.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t에 관한 함수로 표현되게 되고 그 t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크기를 속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죠? 자, 기본 개념을 한 번만 오늘 좀 훑어가 볼게요. 왜 앞에서부터 이게 되게 필요가 많이 누적되는 문제라서 오히려 앞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수투에서는 수직선 운동밖에 없고 미적분은 뭐예요? 평면상에서의 운동까지 확장하죠. 근데 미적분의 평면의 운동은 얘를 차원을 늘려서 확장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내가 뭘 얘기를 하자고요? 너의 위치가 있는데 이 위치가 뭐에 관한 시각에 따른 함수로 표현되게 돼. 이게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된다고 얘기했죠. 이게 뭐 시각 t를 변수로 하는 x라는 함수의 관계로는 표현되지. 이거 관계 얘기고 실제 운동은 여기서 벌어져.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맞아? 그랬을 때 이 녀석을 무슨 분? t로 미분하면 그 미분한 걸 우리가 속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순간 속도라고 불렀던 거잖아요. dx dt f 프라임 t. 그래서 단순 미분의 관계예요. 그냥 t로 미분하면 이게 뭐라고요? 벨로시티 속도란 말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속도의 절대값, 이걸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고. 자, 일상생활에서는 얘를 거의 구분하지 않죠. 왜냐면 중학과정 내에서는 그냥 속력 이렇게밖에 얘기해요. 중학과정은 그냥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량 또는 이 정량화된 어떤 값만 가지고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속도의 개념하고 속력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혼용하고 산다고. 그 아버지가 막 운전하시는데 아들, 와, 딸, 아빠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아버지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속력 기반으로 해서 방향하고 뭐 크기가 모두 표현돼야 돼요. 봐봐. 지금 여기서 속도가 있는데 이 속도가 양수면 얘는 어떻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간다. 이런 방향성이 있죠. 맞지? 방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엄밀한 벡터예요. 벡터. 사실 일상생활에서의 속도는 우리가 거의 표현하지 않지. 그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건 다 뭐예요? 속력이지. 일상생활. 그 예스 24 그리고 알라딘 이거 뭐야? 그 온라인 그 서점이죠. 거기에 내가 우연히 어떤 책을 발견했냐면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 거야. 인생은 둘 중에 한 놈이 베낀 거죠. 방향이다. 이거 서로 다른 책이야. 하나는 외국 사람이 쓴 책이고 하나는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외국 사람이 스님이야. 스님. 이것도 대반전이죠. 외국 사람인데 스님이야. 근데 하여튼 둘이 이 책이 딱 나와 있더라고. 댓글에 달았죠. 책 제목 바꿔야겠다. 이거 봐봐요. 이거 무슨 삶은 속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니?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벡터인데 크기와 방향이 아니라 방향 뭔 개소리야. 잘못된 거죠. 이거 뭘로 바꿔야 되니? 속력입니다. 댓글 차단당했어요. 거기 가고 무슨 아이디가 들어가지질 않는 거야. 보니까 신고 먹어가지고 나는 정당하게 달았거든. 그 잘못됐다. 내가 장난치지 마. 되게 진지했어. 속도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 속력에 너무 바꿔야 된다. 이거 좀 조심하시고. 근데 일상생활은 상관없는데 수학적으로 이거 구분 잘 하시라고요. 알았지? 아직도 글이 있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 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이걸 역방향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의 변화가 되고 속력을 적분하면 총 이동 거리 누적된 거 그걸 설명한다라는 거. 그럼 속도를 적분할래? 속력을 적분할래? 요거를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생각의 순서는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내가 미분하는 문제일까 적분하는 문제일까 아니면 두 개가 혼용되는 문제일까 이거 당연히 분리해야 된다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수직선상에서의 그냥 운동만을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함수 관계 또는 그 녀석의 그래프를 물어보는 것인지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 운동에 집중해야 되는 건지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이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 특히나 애들도 서로 보완적일 수 있다. 생각의 순서만 결정 잘하라고. 나는 10번이 약간 이제 오답이 좀 생길 수도 있다. 왜냐하면 9번에서 멘탈이 흔들릴 친구들은 10번이 무조건 어려워 보일 거예요. 그리고 개념이 좀 부족한 경우에 10번이 뭐 물어보는지 약간 헷갈릴 수도 있어. 자, 가볼게. t는 0에서 동시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속도. 무슨 도? 속도가 각각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출발하는 두 점 PQ가 한 번만 만난다. 자, 위치가 같아진다는 얘기니까 각각의 위치를 써야 되니까 이 문제는 적분 문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적분인데 이건 그냥 정적분이 아니라 부정적분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에 적분상수는 무조건 0이고 왜? t가 0일 때 원점. 그러니까 그냥 단순 적분이구나를 읽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3t 그리고 끝내 여기는 그냥. 이거야 이거. qt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적분해. 그럼 a 플러스 3의 t의 제곱 이걸 그냥 끝나요. 이렇게. 뭐 해줘야 돼? 이제 대수적으로 이거 두 개의 방정 그냥 같아지는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 잠깐 이 t의 범위는 자 출발한 후 그랬으니까 원칙적으로 시각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출발 후니까 이게 0은 의미가 없죠. 이 범위 내에서 얘들이 한 번만 만든다는 얘기는 같아지는 t의 값이 유일하게 하나다. 그죠? 이제 방정식의 근이 하나로 가야 되겠죠. t의 4제곱, 3t제곱,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t의 아니 3의 t제곱 마이너스 at가 뭐 유일한 근 하나만 가져야 돼. 근데 t가 0보다 크니까 t는 우선 날리면 되죠. 3제곱. 그죠? 이렇게.
얘만 이해하면 되잖아. 너를 이해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at는 마이너스 a인 0보다 큰 그런 t가 유일하게 하나, 그냥 하나만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부터는 기하죠. 무슨 요 문제예요? 그래. 왜? 3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 구할 수 없다면 그려야지. 그래서 뭘 만들어? 여기서는 내가 새로운 함수 y는 t세제곱 마이너스 at라, 요거 좀 조심해요. y는 마이너스 a가 어디서? t가 0보다 클 때, 자 그냥 교점으로 바뀌죠. 교점 1개. 그럼 이거 뭔데? 자 이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미분하는 거지. 3t제곱 마이너스 a가 0일 때니까 이 자리가 루트 3분의 a일 때고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a일 때란 말이야. 근데 내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랬으니까 0보다 클 때 지금 상황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누구랑 어디가 얘는 근데 뭐예요? 상수함수죠. 교점이 하나. 교점이 뭐? 뭐라고 써? 우선 한 번만 만나도록 하는 딱 A 값까지. 출발하는 후 PQ가 몇 번만? 딱 한 번만. 그죠? 잠시만. 하는 양수 A의 값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좀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게 여기 잠깐만. 요 값이 얼마냐면, 요 값이 얼마야 이게? 써보자. 여기서 가볼게요. 요게 3분의 A에 루트 3분의 A가 되겠고요. 빼기 A에 루트 3분의 A라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2 A에 루트 3분의 A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저 A는요, 지금 봐봐. A는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여기 봐. A 값이 만약에, 이쪽으로 가볼게요. 0보다 작다고 생각해봐. A 값이 0보다 작으면 이건 항상 뭐가 있어? 증가만 하겠죠. 항상 증가만 하게 되면 항상 증가만 해도 되나? 항상 증가만 한다 이게. 그러면 잠깐만. 하나가 되는 양수 A의 값이 보존될 수가 없지. 잠깐만. 점 대칭이고 이 녀석이 항상 양수면 지금 음수의 세가 이건 이게 그림을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되네. 만약에 무조건 증가해. 무조건 증가해. 이렇게 무조건 증가해. 무조건 증가해. 그죠? 무조건 증가해. 만약에 내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 양수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줬어. 잠깐. 아예 마지막 조건이에요. A 뭐라고 돼? 양수라고 외쳐 주어져 있죠. 양수라고 외쳐 뭐라고 돼 있어?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어져 있어.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죠? 맞지? 자, A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야. 얘도 무슨 수야? 음수야. 얘가 음수라고. 얘가 뭐? 음수. 그리고 얘가 어딜 지나? 원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그냥 그림만 그리면 돼 이렇게. 맞아? 그쵸? 그런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a가 왜 이 그림을 얘기를 하냐면 y는 마이너스 a는 아래에 그려져야 된다고. 아래에서의 교점이 유리하게 되는 건 얘밖에 없다고. 내 말 이해되네?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기서도 한 군데 만나는데요? 올라가지 못해요. 얘가. 그러니까 a는 0보다 다시 a가 0보다 크니까 y는 마이너스 a가 음수로서 얘랑 교점이 하나인 경우는 여기 접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마이너스 a가 될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 아니면 정의의 3분의 2 루트 3분의 a가 얼마나 되지? 1이라는 거야. 이거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좀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디테일을 살려서 그래프 얘기를 잘하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도 한 군데서 만나는구만. 못 그린다고.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a가 양수 조건이 있나? 봤더니 있었던 거예요. 다음 정리하시면 9분의 4 3분의 a 이게 1 이렇게 되니까 a가 얼마예요? 4분의 27인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무난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전환했을 때 좀 그래프 헷갈릴 수도 있겠네.
그 생각들이 좀 들어서 좀 조심하세요. 됐죠? 그냥 그래프 얘기다. 그리고 어떤 각각의 조건 기반으로 해서 결국엔 이 특이점에 좀 집중해야 되는 문제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사실은 답을 정해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한데 함정 요소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10번 그래프로 문제를 풀어라. 복잡하진 않았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근데 사실은 9번부터 지뢰 마신 게 9번 내가 오히려 이 방향성 못 잡으면 9번 같은 거 되게 다수의 친구들이 좀 불편해하는 문제 중에 하나다. 그리고 10번도 어떻다고요? 그래프 전환 못하고 조금 정신 못 차리면 계산 실수도 막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보기에 11번 딱 보기에 벌써 비주얼이 그리고 12번 막 절대값 13 와 13도 이렇게 뭐 길어 이거. 그리고 14번은 그냥 어려울 것 같고 15번은 이건 또 나와. 어때요? 뭔가 이게 정말 첩첩산중의 느낌이죠. 이게 한국에 나왔더니 계속 뭐가 막 쌓여있는 형태. 그래서 준킬러 또 지뢰밭이 싹 쌓여서 어느 것 하나 좀 쉬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때 뭐 해주라고요? 사실은 냉정해야 돼. 냉정해야 돼. 이게 다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면 시야는 좁아져. 그리고 긴장돼. 그럼 뭐해? 경직돼. 무슨 못 푼다고. 냉정하게 봐. 진짜 어려운 문제. 11번 봅시다. 이건 또 풀면 쉬워. 근데 11번 문제가 또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요즘 문제 트렌드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등차 수열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냐면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건데 절대값은 상황상 부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집합의 표현. 이게 요즘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조건을 그냥 주면 좋은데 집합, 명제, 집합 내에서는 집합의 포함 관계나 연산의 특징을 가지고 원소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문제를 주면 약간 불편해요. 또는 명제 요소를 집어넣었을 때 또 힘들어하거든. 또 어떤 이런 단어 쓰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명제 요소나 집합의 표현법들을 가지고 문제의 독해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적분 선택자에게는요. 미적분 선택자가 미적분 28번, 그러니까 다 같이 봐봐요. 미적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28번 봐봐. 이건 풀 게 아니에요. 미적분 28번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막줄 봐봐, 막줄. 해집합을 준 다음에 해집합에서 B차 A의 개수가 하나, 이런 식으로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봐, 그냥 문제를 풀어 이게 아니라 이런 거죠. 어때? 불편해. 이런 게 주어지면. 근데 이게 요즘 문제 트렌드예요. 읽기 불편하게 하거나 시간을 느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문제는 그냥 집합의 표현에 대해서 그냥 긴장하지 말고 시간 넉넉하게 두고 경우만 잘 분류한다면 어려운 표현은 아니다. 그냥 약간 어색하지 표현이. 자,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11번. 기출에 몇 개 없는 형태의 문제긴 해요. 자, A에는 등차 수였다. 그래? 이때 A와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저 원소가 각각 두 개씩 있고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다시 집합 A, B가 서로 같다는 얘기는 그냥 대응되는 원소가 모두 같은 거죠. 근데 이건 어떻게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뭔 소리요? 오케이. 첫 번째 케이스 1 A6하고 A8의 절대값하고 같고 오죠. 맞지? 두 번째 케이스는 뭐라고 써줘? 그럼 A6하고 뭐하고 같은 거야? A10의 절대값하고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근데 여기 끝이 아니라 너랑 같으니까 이번엔 A8 플러스 2랑 누구랑 같은 거예요? 뒤에 거 절대값 A 10하고 같은 거고, 당연히 너는 그럼 어떻게 쓰겠어? 이 녀석하고 A8 플러스 2하고 앞에 있었던 절대값 A8하고 같겠지. 그냥 차분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같고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을 찾을 거니까 1차적으로 공차를 찾으면 되게 좀 좋고, 당연히 첫 항이나 어떤 특정 항을 찾으면 되는 거고요. 중요 요소는 공차. 자, 가볼게요. 지금처럼 정리를 하되 이쪽 식보다는 이게 간단하니까 여기서 풀어내면 되고, 여기서 풀어내려면 A8이 0보다 어떨 때? 크거나 같을 때랑 A8이 이거 나누는 거야 그냥. 케이스 분리형. 자, A8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어쨌든 그냥 벗겨서 나가니까 공차가 뭐라는 얘기예요? 0이라는 얘기죠. 공차가 0이면 모든 항은 다 똑같은 거고 상수 수열이라고. 자, 그러면 이놈이나 잠깐만 다시 볼게. A8이나 A6이나 A10이나 다 같은 놈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다 보셔야 될 게 공차도 0, 그럼 A8 플러스 2 이렇게 잡고요. 이 자리 가봅시다. 여기를 또 A8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A8이 0보다 크다며.
아 맞잖아. 이게 8이든 10이든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양수라며. 말이 돼 이게? 모수.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빨리 날리고 너는 0보다 작구나. 그죠? 네가 0보다 작으면 부호가 바뀌어서 나갈 거니까 A의 6항, 2항하면 A의 8항이 서로 더해지면 0이야. 자 이렇게 보지 말고요. 중항. 6항과 8항의 무슨 항? 중항의 2배가 너랑 같은 거죠. 가 0이기 때문에 잡았다. 7항이 0이라는 얘기예요. 자, 7항이 0이고 8항이 음수니까 이 녀석의 공차를 직접 구할 수 없지만 부호가 음수겠죠. 아 왜? 자 보자. 7항이 뭐라고요? 0이야. A7항이 0 있다고. 근데 A8항이 무슨 수? 음수에 떨어져 나가잖아. 그럼 얘가 공차가 음수라고. 맞죠? 공차가 음수구나. 공차가 음수면 얘를 정리해야 돼. 자, 8항과 10항도 무슨 수? 음수겠죠. 이거 맞지? 부호만 보면 되니까 A의 8항 이렇게 할게. 아니 플러스 2 했더니 여기가 그냥 A의 10이야. 아 그래서 너의 공차는 잘 봐봐. 마이너스 2분의 1. 둘 차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따라서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A의 7항이 0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라고? 다 찾았네 그러면. 뭐 구하라고 그랬어 이거 가지고. A1 구해라 그랬어. A1은 어떻게 하면 돼요? A1은 A7항에서 마이너스 6D 이건 0 그냥. 여기 얼마? 3. 여기 답이네. 여기 답이야 답. 그냥. 답은 3. 요. 아주 불편하거나 어려운 수준의 문제냐?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11번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어려운 거. 그냥 표현이 복잡해 보여서 내가 어디다 손을 대야 될까? 여기서 헷갈릴 수는 있어도 시작은 어렵지만 그 끝이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보여요. 그래서 답 냈어.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되는 걸 확인하긴 해야죠. 그치? 이거 빨리 가자고. 자, 금방 한 것처럼 A의 10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공차가 0이니까 말이 안 되지. 공차가 0이니까 보세요. A의 10이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공차가 0이야. 그럼 모든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그냥 나온다고 아까처럼.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럼 A의 10이 또 0보다 작다고 합시다. A의 10이 0보다 작으면 A의 6하고 또 같은 논리. A의 10하고 더한 게 0이니까 중항. A의 8번째 항이 그냥 0이겠죠. 두배하면 0. 야 나도 0. 야 다 안 돼. 끝. 그래서 너는 안 돼. 생각보다 무거운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해볼 만한 문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2번도 결과적으로 해볼 만한 문제인데 요거는 함정에 걸려 들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베스트 문제 12번 별표. 과하게 어렵지 않아. 과하게 어렵지 않고요. 물어볼 거 진짜 잘 물어봤어. 저기서 질문 들어가면 우리가 질문 지읍시다. 극대극소를 정의할 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요게 기본적으로 많이 보는 극대극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그대 이름이 극대고 그대 이름이 극소야 그냥. 하지만 미분 불가능하더라도 뭐예요? 극대야, 극소야. 미분과는 무관했냐? 맞아? 미분과는 무관한 정의야.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연속이 아닌데 이렇게 그려졌어 만약에. 요 자리는 이게 극대예요, 극대. 근데 여기가 구멍이 뽕, 여기 안 뽕. 근데 요거는 극대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 값이 없으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로컬 맥시멈이 극대거든. 그러니까 극대, 극소의 엄밀한 정의는 사실은 미분 가능관 무한하다. 근데 내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주어진 함수 fx가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는 뭐 생각한다고. 맞죠? 단 주의할 점. 미분 가능한데 상수함수가 아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상수함수는 다 극점이야. 이거는. 이게 다 극대이기도 하고 그냥 극소이기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독특하니까 얘를 배제한 상태라면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 극소는 이런 구조. 맞아? 그렇구나. 그래서 뭔데? 문제 잘 봐. 이것과 이제 더불어가지고 두 번째 정적분 표시함수로 주어져 있는 다음과 같은 함수. 와, 적분 구간에 아래 끝 윗끝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정적분으로 표시된 함수고요.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정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서의 극값은 미분이야 말 그대로. 미분을 통한 방정식이 풀리겠죠. 왜냐하면 미분 가능하면 미분에서 그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찾을 거고 그 녀석의 좌우에서 이 도함수의 뭐가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증가해서 감소가 바뀌죠. 맞지? 만약에 이 녀석의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극소죠. 개구리 중사 캐로로. 그죠? 그래서 그때 극소. 얘네 캐로로 알아? 캐로로 세대가 아닌 거지. 아는구나. 아무튼 이게 극대고 극도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미분을 통한 방정식을 찾아서 부호를 결정하는 건데 이 문제는 극대 극소를 구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극값. 그러니까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심플하죠. 이 문제는 정적분 표시함수의 미분 문제죠. 네모 그냥. 정적분 표시함수의 미분이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라고. 근데 왜 힘들까? 그 하나를 찾아야 돼. 그거 가볼게. 뭐가 그건데? 지워. 싹 지워. 요거 별표 치라고 했다. 베스트. 아주 좋은. 12번이요. 최고치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의 개에서 gx는 gx가 0부터 x까지 절대값 ft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절대값 dt 이렇게 들었어. 요거 근데 x 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위아래 바꿉시다. 그냥 바꾸면 훨씬 심플해. 4 여기는 이제 그대로 ft 뭐 마이너스 4t dt 이거 그냥 미분하는 거예요. 그냥 미분 문제죠. 그러니까 너의 도함수 그럼 정적분 표시함수인데 g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우리가 보통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주어지면 얘잖아 얘. 그 정적분 표시함수는요 사실은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냥 어느 부정적분을 정적분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게. 스몰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하면 적분에서 너 대입하고 적분에서 너 대입하니까 x에 관한 함수인데 나는 이 녀석의 그냥 부정적분인 거야. 그럼 양변에 무슨 분? 미분 d dx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너를 통째로 미분할 건데 얘는 상수니까 날아가고 라지 f를 미분한 게 뭐라고? 그냥 fx가 된다라는 단순 구조니까 그냥 집어넣고 마니까 그쵸? 이게 미분 문제로 전환되는 가능성은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그럼 안에다 쏙 집어넣어 x를 네. 절대값 x를 뿅. 뭐 할 건데? 네가 0이 되는 방정식의 실근을 찾아야 돼. 근데 실근만으로는 안 되고 실근의 좌우에서 부호가 뭐 하도록? 바뀌도록 하는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2차 형태의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예요. 왜? f가 2차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해? 절대값 fx가 지금처럼 정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랑 같아지게 되는 방정식을 풀 거야. 여기서부터 상황 전환이죠. 그냥 방정식입니다. 고1 과정이야 이 문제. 어떻게 할 건데요? a의 절대값하고 b의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돼? a는 플러스는 당연하지. 그냥 두 가지만 보는 거죠. 맞아? 케이스만 잘 풀려도 첫 번째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fx 마이너스 4x 이거나 f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fx 플러스 4x. 근데 몇몇 친구들이 얘를 자꾸 빼먹더라고. 왜 빼먹을까? 왜 빼먹었을까? 보게 됐어. 그랬더니 이게 fx가 지워지잖아요. 함수가 지워지니까 뭔가 정의가 안 된다고 생각했나 봐. 자, 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방정식 푸는 거야. 근데 얘네 둘이 지워지면 이건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워지니까 얘는 그냥 1차 방정식이야. 이 방정식의 실근은 좌우에서 무조건 부호가 바뀌어요. 맞잖아. 자, 1차 형식이니까 이 x는 얼마? 1이고요. 얘는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양이 됐든 음이 됐든 무조건 바뀐다고 생각해.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요.
3에서 만 동그라미. 이거 빼고 왜 3에서 만이라고 얘기해줘? 김치를 빡 채워서. 저게 문제구나. 얘는 극값이어서 돼, 안 돼? 얘는 극값이 되어선 아니 돼요. 절대 넌 극값이 될 수 없어. 극값이 되면 안 돼. 쟤도 관심 대상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뭐 해줘? fx가 있어. 이항에 2fx에 넘어가 6x 플러스 2야. 그러니까 다시 써주면 fx가 3x 플러스 1인 거라고요. 맞아? 그러면 잠깐. 얘는 뭐라? 가보자. 아까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함수가 x는 어디에서만? 3에서만 그 값을 간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자명한 얘기는 어떤 거냐면 뒤에 미분이 0이 되는 것 중에 3은 언제나 있는데 그 3은 얘 건 아니잖아. 우선은 네 거라고. 그거를 다시 기하적으로 풀어내요. 여기 기하적으로 줘. 왜? y는 fx랑 y는 3x 플러스 1이랑 서로 보완전되고 그림 교점이라는 거. 그런데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야? 쟤 뭔데? 극값이 되면 안 돼. 1의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었죠. 음에서 양으로 바뀌던 양에서 음으로 바뀌던 얘가 그걸 처리해줘야지. 이 녀석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던 양에서 음으로 바뀌던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양, 부호 안 바뀌는 거거든. 저놈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고 얘가 그 녀석을 음에서 양으로 바꿔버리면 양양이니까 양양이든 음음이든 부호는 절대 바뀌지 않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얘가 서로 교차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주는 선물은 x는 1이, 네가 주는 원래의 선물은 x는 3이, 얘 교점이야. 자르는 교점인 거죠.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극대 또는 극소라는 얘기를 해주게 되면 거기서부터 좀 골치가 아프지. 어디가 왼쪽이 양이지. 근데 이거 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죠. 부호가 바뀐다는 측면이니까 문제가 끝났어. fx는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라고 했어. 이런 개형일 거고요. 무조건 2의 개수. 그래서 이 자리가 무조건 1, 여기가 무조건 3. 그러므로 fx와 3x 플러스 1의 기본 관계는 2차의 각각의 인수를 포함하는 2차 함수가 돼요. 너의 최고 차이 계수를 그대로 보존해야 될 거니까 그 답은 끝이야. 끝. 잘 물어봤지. 정적분 표시 함수의 미분, 극값의 기본적인 약속.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라는 용어는 따로 있긴 하지만 미분 방정식이야. 미분 도함수에 대한 방정식, 도함수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 방정식의 근이 무조건 극값이 될 것이냐? 아니, 상황을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한 놈은 이렇게 이제 1하고 3에서 부호가 바뀌는 거고 요 놈은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 그럼 얘는 극값이 안 된다. 이쪽 두 개가 곱해지니까. 왜냐면 양, 양 이렇게 되고 양 그럼 여기는 여기는 여전히 그러니까 극값은 너밖에 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과 똑같으니까 본질적으로 잘 물어보고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정적분 표시 함수를 주고 극대극소 얘기를 하는 순간 미분 방정식. 자, F 뭐라고 했어요? F4 마이너스 14 4 얼마면 그리고 3이야 3 끝 16일 뿅 여기 됐어. 답은 2번. 괜찮죠 이거? 잠깐 끊어갑시다. 10분만.